네, 이번 시간에는 함축음이 추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21번 자리에 놓이는데 물론 뭐 제 생각이겠지만 앞만 봐도 안 어려운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틀리는, 그래서 작년 함축음이 추론 문제도 그 많이 틀린 순서대로 놓으면 탑5 안에 들었거든요. 네 번째로 많이 틀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울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는 이제 문제 형태를 띄워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리에 나오는 The Role of the Lion's Historian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할 것을 사실 요구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 얘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비유의 표현을 이 자리에다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찾으라고 하는 거냐면 원관념을 찾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수험생들은 알 수 없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기도 해요. 제가 앞 시간에 폭풍 속에 어떤 항구라는 말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건 그 정도면 그래도 알아먹을 수 있는데, 정말 알 수 없는 이상한 이렇게 그 영어권 사람들이 사용하는 속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따가도 하나 보일 건데 뭐 에어기타 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말 자체를 아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수험생들은 이 말을 풀어서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만약에요, 이 자리에 이렇게 밑줄이 있으면 얘는요, 여기에 이 내용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없어도 보기에 있는 놈이 만약에 정답이라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2번이 정답이라면, 그러면 이 정답이 이 빈칸에 들어가면 내용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사실은 또 뭐하고도 같아지냐면 빈칸 문제하고도 똑같은 문제의 형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빈칸으로 만들어도 이 문제는 그대로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문장을 해석을 했다 못했다로 본인이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석을 못해도 빈칸 문제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해석을 못해도 그래 주제와 무관한 데다가 밑줄을 만드는 바보 같은 출제자는 있을 수 없는 거겠죠. 비유식이나 해서 원관념을 묻는 거라면 필자가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을 벗어나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는 절대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축의미 추론 문제를 풀 때는 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지만 항상 이게 글의 주제를 생각해서 푸셔야 되는 겁니다. 주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시고요. 자, 필자의 주장, 즉 메인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찾으신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방식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의 토픽을 잡아서 전제와 결론을 찾아 나가면서 그 문장들을 읽어 나가면 되겠는데, 이 메인 아이디어를 잡으면 이 메이디어와 연관지어 해결하세요. 이게 제일 쉬울 거고요. 자, 만약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젠장 모르겠으면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글의 주제를 답으로 쓰시면 돼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얘는 빈칸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장 중요하게 놓지 말아야 될 건 얘예요. 그 어떤 경우도 밑줄 그어져 있는 이 문장이 글의 주제문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 문장 자체는 어쩌면 거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알 수 없는 문장들이 여태까지 계속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의 뜻을 풀려고 그 애를 쓰지 마시고 이 글의 주제가 뭔지를 잡으려고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역이 가능하다면 그 직역과 관련된 원관념이 뭔지 주제문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고, 잘 모르겠거든 주제문을 답으로 쓰는 겁니다. 어줍지 않게 해석하느니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찾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안 틀립니다. 오히려 단서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대신에 주변, 얘가 밑줄을 딱 그어두면 이 밑줄과 관련된 내용이 주변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문장들하고의 상관관계도 잘 따지면서, 주변 문장들하고의 관련도 잘 따지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한국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여기에는 그 첫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시작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교사가 첫 달을 잘 보내는, 첫 출발을 잘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라고 쓰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냐면,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첫 출발을 어떻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전달해야 됩니다 라고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속담 중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건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고등학교 3학년 교사라면 아이들이 첫 달을 어떻게 출발할지에 관해서 잘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하죠. 시작할 때 문장을 시작하는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그죠? 하나는 대놓고 자신의 주장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었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갖고 자기들의 역사가를 가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사냥의 이야기는 사냥꾼들을 명예롭게 하는 거야 라는 이 다른 나라의 속담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로 도입을 했는데, 내려와서 결국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 Environmental Journalist는 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다 놓은 이 얘기는 이 문장과 연관을 지어서 뭘 하고 있냐면,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필자의 주장이 되는 문장이 직접 들어온 거죠. 결국 얘는 글의 주제를 물어도 아까 나왔던 보기 5개 중에 하나를 답으로 쓴 것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걸 밑줄을 빼버리고요, 다음 글의 주제를 고르시오라고 해도 이 보기가 그대로 성립한다고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단서를 한번 볼까요? 자, 환경 언론인들은 환경 저널리스트들은 이런 거 좀 해야 되거든요 라고 얘기하면, 환경 언론인들에게 밥 하루 3끼 잘 먹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환경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기 중에 환경과 관련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솔직히 왜 틀리는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뭐만 보냐면 자꾸 영어 단어나 문장 이런 데 막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글을 보라고요, 글을. 글 전체에서 여러분에게 주제를 찾으라고 하는데, 작은 데 매달려 다니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앞부분 따로 놀고 뒷부분 따로 놀고 이래버리면 자꾸 닭 2개로 보이고 그래요. 근데 필자의 메인 아이디어가 둘이 있을 수 없다, 그죠? 국어는 좀 더 정확한 필자의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지만, 영어는 그런 경우 존재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되는 보기로 오답을 유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부분에 있는 단어를 가져가다가, 풀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보기들이 뚱딴지같이 갑자기 나오지는 않아요. 다 지문 속에 있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오답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에 말리면 그런 부분의 단어를 활용한 단어들에 속는 겁니다. 그런데 속지 않으려면 글을 전체를, 소위 나무가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숲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이거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은 됐지만, 사실은 얘는 주변에 너무 많은 뭘 남겨두고 있냐면 단서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문장들은 하나하나가 서로 하나의 연결고리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밑줄이 있는 문장하고 주변 문장하고 내용이 무관하게 전개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뒤에 보면 내인은 누가 될 거냐면 앞에 있는 Environmental Journalist가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뭐 해야 된대요? 이 환경에 대한 관점을 전달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뭐냐면 요 얘기가 된 거겠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make the law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점을 전달하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보기 볼까요? 1번 번이 uncover이라고 하면 cover 덮어버리는 건데, uncover이면 펼치는 거니까 드러내고 밝히고 찾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뭘 찾아내는 거냐면 어떤 종의 생물학적 진화의 역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보기 안타깝습니다. 보기 이번에 나오는 urge라는 단어는요, 자기가 답을 써놓고도 나중에 저 해석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urge라는 단어는 재촉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라고 막 자꾸 다그치는 것. 우리말에 다그치다 좋네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 urgent이라는 형용사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거꾸로 보셔도 되겠네요. urgent이라는 말이 다급한, 긴급한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였습니다. shift는 변화죠.
이동하는 거죠. 왜? 그래서 컴퓨터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면 글씨가 아래에서 위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동 변화를 Shift라고 합니다. 그럼 sustainable, 아까 테인 모르겠으면 킵하라고 그랬죠. 테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모르면 킵으로 해석해버리세요. sustain은 유지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하다, 지속하다라는 얘기고, sustainable이라는 단어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올해 수능에서 또 봐야 되는 단어입니다. 지속 가능한이라는 얘기예요. 경제, 그 다음에 환경 지문에서 사용되는 단어죠. 그래서 이렇게 shift를 촉구하는 건데, 지속 가능한 인간 행동으로의, 즉 자연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이런 인간 행동으로의 변화를 촉구해야 합니다라는 얘기고요. 3번은 fighting against, 싸워야 되는 거죠. 인권의 광범위한 위반에 관해서 싸워야 합니다. 지문 바깥에 보면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마지막에 나왔던 이거 갖고 그냥 이렇게, 왜 듣기 시험 보면 그렇잖아요. 중간중간에 나왔던 단어들 갖고 보기 만드는 것처럼 읽기 시험도 똑같이 중간중간에 나왔던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보기를 만들어요. 4번 rewriting history, 역사를 새로 쓰는 거군요. 덜 대표되는 사람들, represented라는 말이 나타내는 대표되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덜 알려진, 덜 대표된 이런 사람들에게 위해서 역사를 다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제한하는 거죠. the power를, 환경 입법가들의 권력을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제 문장 보기로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만 생각해도 이거 말고 쓸 게 없어요. 역할을 한다라는 말만 생각해도 이거 말고는 쓸 수 있는 놈이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오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단어를 이용하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 빈칸하게 될 것 같은데, 빈칸에서 더 자주 얘기를 드리겠지만 항상 정답이 되는 말들은 난도가 조금 있는 문제일수록, 난도가 좀 높은 문제일수록 정답이 되는 놈들은 본문에 있는 단어를 비틀어서 사용하고, 본문에서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단어를 활용해서 다른 서술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다른 캐테고리의 단어를 이용하는 게 보기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아프리카에 속담이 있대요. 어떤 속담이 있냐면, 사자가 자기들의 역사가를 가지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사냥의 이야기는 늘 사냥꾼들을 명예롭게 한다라는 얘기죠. 내용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사자의 역사가가 있으면 우리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쓸 건데, 사자의 역사가가 없으면 이 사냥을 전부 사냥꾼들의 승리자의 역사로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좋게만 쓸 건데, 근데 이 속담은 결국 뭐에 관한 얘기냐면, 누가 권력을 쥐고 있고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느냐, 즉 누가 법을 만드느냐와 관련된 이런 권력, 통제, 그리고 입법과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라고 1, 2번 문장으로 도입을 하더니 갑자기 환경 언론인들이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천리길도 안 걸음부터 라고 해놓고 고3 담임 선생님이면 이렇게 가는 건 그 앞에 나오는 얘기를 괜히 했겠습니까? 무관하지 않을 거거든요. 당연히 얘네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등장을 시켰으니 얘는 이걸 이해를 못했더라도 아래쪽 얘기로만 가셔도 상관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위에 두 줄을 빼버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있어도 똑같은 내용의 지문이고 똑같은 문제를 만들 수 있고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주제문을 언급하지 않고 도입만 하고 있을 뿐,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그대로 하나의 단락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의 모양이나 글의 전개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면 글 이해하기 좋고 답 쓰기도 편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환경 언론인들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play the role,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겠냐면 사자의 역사가의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얘네들이 put across를 해야 됩니다. put across라고 쓰면, put이라는 말이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위치를 정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across가 뭐예요? 이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로지르면 얘를 보고 across라고 그러죠. 결국 across라는 건 건너가는 거군요. 저쪽 건너편이 되니까 put across라고 쓰면 우리말로 건네주다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건네주는 게 물건도 건네줄 수 있지만,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뭐 물건을 건네주다라고도 되지만 나는 지금 영어 지식을 여러분에게 건네주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얘는 이해시키다, 이런 말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전달하다 이런 말로도 사용할 수 있죠. 기본 그림이 건네주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대부분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문도 EBS 선생님은 관점을 이해시킨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달하다라고 해도 되고 관점을 건네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걔네들은요, 이 환경 언론인들, 환경 관련 기자들은 관점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환경에 대한 관점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냐면 법을 만드는 이들에게 이 환경 문제에 관한 것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They have to be, 얘네들이 되어야 하죠. 뭐가 되어야 되냐면 야생 인도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인도에서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파괴되고 있나 보죠. 그래서 앞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인도를 대변하는, 야생 인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자, 현재의 속도면 말이에요. 인간 소비의 현재의 속도면 이거 완전히 unsustainable, 지속 불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sustainable 이라는 단어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제에서 나오고 환경에서 나옵니다. forest나 그 다음에 wetlands나 숲이나 습지대나 wasteland면 황무지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coastal zone이라고 하면 해안지대잖아요. 그 다음 eco-sensitive zone이라고 하면 저렇게 여러 가지 나열이 되면 굳이 저걸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또 뒤에 가니까 얘네들 전부라는 말로 주고 있어서 뭐 얘네들을 해석하는 이런 건 크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eco-sensitive zone이라고 하면 환경민감지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환경민감지대, 얘네들 전부가 다 disposable로 보이는 거예요. for 뭘 위해서 disposable 할 수 있는 걸로 보이냐면 accelerating 하는 demands죠. 인간의 accelerate이라는 말은 속도를 높이다, 가속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속기를 accelerator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악셀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점점 높아지는 수요가 되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는 인간의 수요에 대해서 수요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걸로 처분할 수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자, dispose라는 동사가 처리하다, 처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땅들이 그래서 써버려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그래서 disposable이라고 쓰면 얘가 처분할 수 있는 이런 말이 되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이 뜻도 쓰이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한번 쓰고 처리해 버릴 수 있는 이라는 말에 일회용이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위에 나왔던 숲에서부터 환경민감지대까지 인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데인데 이게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써버려도 되는 놈으로, 처분해도 되는 놈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ask for any change in human behavior, 인간 행동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서 to ask가 주어가 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이 나타나면 이거 양쪽 컴마하고 같습니다. 일단 귀찮으면 빼버려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그래 문법적인 구조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서 오히려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독립성분이니까 빼놓고 나중에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행동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 그 제발 뭐 예를 들어 코끼리 좀 그만 죽이시오, 상아 좀 그만 튕기시오, 뭐 이런 요구하는 게, 그 다음에 가운데 우리도 좀 이따 볼까요? 자, 얘가 뭘로 보이냐면 인권에 대한 위반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whether it be라고 하면 뭐 이든 아니든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to cut down consumption, 소비를 좀 줄이시오라는 것이든, 또는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세요라는 것이든, 그 다음에 또는 인간의 성장을, 인구의 성장을 좀 줄이시오라는 것이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인간의 행동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건 이게 뭘로 보이기도 하냐면 인권에 대한 위반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필자는 이거는 지금 야생 인도의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하면서 인간의 지금 저 현재 자연을 아무데나 막 그렇게나 훼손하는 행동을 중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잘못 요구하면 이렇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지점에 가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인권이 틀린 것이 돼버립니다. 지금 그걸 인권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it's time이라고 하면 뭐뭐 할 때다라는 얘기예요. We changed our thinking.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때인 거죠. There's no difference. 차이가 없는 겁니다. Between A and B가 된 거죠.
자, 인간의 권리와 그 다음에 뭐의 권리냐면 the rest라는 말은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자, 인간의 권리와 나머지 환경의 권리 사이에 차이가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도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소위 지금 뭐가 됐냐면 맺은말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거네요. 앞쪽에 나왔던 도입, 아까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얘가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자신의 필자가 메인 아이디어를 주장을 내놓고 여기서부터 지문이 시작되어도 하등 이상할 게 없거든요. 전혀. 쭉 내려가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맺은말을 내놓는 이런 형태로 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문제를 푸는 것과만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직접 주제문이죠. 주제문에다가 밑줄을 긋게 됐습니다. 주제와 무관하다면 밑줄 긋기 참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주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시고 빈칸이라 생각해도 좋고요. 사자의 역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빈칸이라 생각해 버려도 좋고 또 이 밑줄 주변에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남아있지 않을 수 없으니까 주변에 남아있는 단서들을 활용하는 것도 문제를 푸는데 아주 훌륭한 방법의 한 가지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이번에는 2번 풀어볼까요? 여기 조니 에쥐라는 아까 제가 조니 여행 말고 여정이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정의 언저리라는 얘기네요. 자, 여정의 언저리로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문제는 저는 이 문제 보면서 수능에 나왔을 때 되게 웃었어요. 뭐 이렇게 답을 직접 주냐라고 이렇게 보고 웃고 말았는데 이걸 이런 어이없는 문제를 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면서 더 웃었죠. 야, 이게 이렇게 못 풀기도 하는구나. 첫 번째 문장 대놓고 주제문이다, 그죠? 우리는 이제 뒤에 for example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another example 이라는 말로 얘는 그러면 얘 1, 그 다음에 얘 2를 쓰는 걸로 끝낸 지문이 된 거군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되고 얘가 얘 1번, 얘가 얘 2번이 되는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아래쪽이 전부 다 위에가 주제문이 되고 위에가 첫 번째 문장이 필자의 주장인 메인 아이디어가 되고 아래쪽으로 자신의 주장을 예를 들어서 논증하는 형태로 귀납적으로 써나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데 이 주제문도 너무 웃겨요. 야, 지금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과목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원래는요, 옛날에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얘기는 어때야 되죠? 그 과목은 안 중요해야 되죠. 뭐 너무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보세요.
방금 제가 했던 얘기 생각나죠? 지금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한때는 끝난 거잖아요. 이러면 뒤에는 어떻다라는 얘기가, 야, 많은 이렇게 부차적인 사업이 교과과정 외단입니다. 안 외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ancillary business가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비즈니스냐면, 오늘날에는 뭐처럼 보이냐면 거의 코어인 것처럼 보이는, 핵심인 것처럼 보이는 저런 사업들이 한때는 뭘로 시작을 했었냐면 journey edge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정의 언저리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여정의 언저리를 찾으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문장에 여정의 언저리라는 말은 첫 문장 안에 그대로 반대 개념이 있어야 되죠. 반대 개념이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코어가 반대잖아요. 그죠? 코어하고 반대말로 journey edge가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 개념으로. 그러면 얘는 보기를 보면서 코어에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는 걸 찾으면 되는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라는 말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건 파는데 뭐도 팔죠? 조립이랑 그 다음에 설치 서비스도 파는 거죠. 그러면 물건이 뭐가 되고 코어가 되고, 조립이랑 설치가 뭐가 되는 거죠? journey edge가 되는 거잖아요. 저라면 여기까지 읽고 그만 읽고 답 쓸 것 같습니다. 글의 모양새가 아주 뚜렷하게 사례 1, 사례 2를 보여주고 있어서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불안해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 재기랄, 유지, 설치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아, 내가 제대로 글을 봤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괜히 중간에 나오는 이해 안 되는 말들을 자꾸 고민해봐야 오히려 골치만 더 아픈 거죠. 1번 볼까요? 고객들에게 요구하는 건데 뭘 요구하냐면 불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 이번은 줄이는 건데요. 뭘 줄이냐면 비즈니스 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했고요. 자, 3번은 보니까 어떤 구성품보다는 그 다음에 완제품을 판매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컴포넌이라는 말이 구성품 또는 구성품이니까 뭐 부품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end product라고 하면 end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이니까 얘가 우리가 완성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구성품보다는 부품보다는 완성품 판매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것이라는 복이었고요. 자, 네 번째는 기술적인 breakthrough라고 하면 혁신, 그 다음에 뭐 돌파구 이런 거죠. 꽉 막혀 있던 곳을 깨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기술적 혁신, 이런 의미입니다. breakthrough가. 자기들의 코어 프로덕트에 대한 핵심 제품에 대한 그런 기술적 혁신을 추가하는 것. 자, 마지막에 보니까 extra service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가 뭐하고 반대되고 있는 거냐면 코어 프로덕트하고 반대되고 있는 거겠죠. 그럼 보기 5번이 답인가 봅니다. 뭘 넘어 있는 거냐면 고객들의 1차적인 구매 너머로 이 extra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보기 5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어야 하겠죠. 많은 ancillary business는요, 많은 부차적인 사업은이라고 하는데, 얘가 ancillary라는 단어는 몰라도 되는데 저 부차적인 단어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게 secondary라고 합니다. 얘가 부수적인, 부차적인, 이 단어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많은 부차적인 기업들이요, 많은 부차적인 비즈니스들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었냐면 오늘날에는 seemed almost core, 거의 코어처럼 보이는 거죠. 거의 핵심처럼 보이는 이 오늘날의 부차적 사업들이 at one time, 한때는 started out, 시작이 되었던 건데 journey edge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journey라는 단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정, 과정으로 해석하세요. 수능에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not destination but journey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어서 해석할 때 그러면 그게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그 EBS 교재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여행의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어서 꼭 이렇게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edge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언저리, 끄트머리가 됩니다. 가장자리, 모서리, 끄트머리,
끄트머리 이렇게 쓰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저는 해석할 때 끄트머리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저리 이렇게. 사람들이 가끔 엣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출판계에서 이렇게 쓰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왜 엣지 있게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출판사들에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쓸 때 자세 나오게, 각 나오게 이런 말로 쓰는 건데, 그게 이렇게 일명 그 콩글리시처럼 퍼지면서 이상하게 다른 뜻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쓰입니다. 그런 뜻 전혀 없고요. 이런 뜻입니다. 자, 여정의 저 끄트머리에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즉, 여정의 끄트머리가 뭐에 반대예요? 코어의 반대잖아요. 사각형에서 얘가 코어면 얘가 엣지 아닙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 끄트머리가 핵심의 반대가 되는 거죠. 코어는 아시죠? 그죠? 중심입니다. 코어가 중심.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은 중심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가쪽에서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답 다 준 건데 밑에 있는 걸 읽거나 이럴 필요도 사실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죠. 근데 너무 놀랐다니까요. 저게 어쩜 저렇게 생각보다 못 맞추지 싶어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단어나 문장 이런 걸 너무 따지고 분석하는 데 집착하는 겁니다. 전체를 보시고 글을 보시고 편하게 보면, 그래 주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별로 헷갈릴 것이 없죠. 예를 들면 이런 말 전형적으로 하위 진술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다음에 귀납적으로 논증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지금 중심처럼 보이는 게 주변 보이스 출발했는지 보여주겠죠. 리테일러라고 하면 소매상입니다. 도매상 한 번씩 나오기는 해요. 근데 소매상, 도매상 뭐 이런 게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 홀세일이 도매입니다. 여러분 박스 생각해 보세요. 박스채 통으로, 홀 전체잖아요. 통으로 판매하면 도매고, 리테일러는 저걸 나누어서, 리테일이라는 말이 이렇게 저 뒤에 달리는 꼬리 이런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소매상이 되는 거죠. 부스트는 드높이다 정도 뜻이죠. 그래서 부스트 샷이라는 뭐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판매를 종종 높였죠. 뭘로 판매를 높였냐면, accompany하는 스포츠로요. accompany라는 동사가 동행하다, 동반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니까, 함께 가는 거니까 사람이면 동행하다, 동반하다가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사물이나 상황이라면 수반하다 정도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함께 가다, 따라가다라고 해석하셔도 물론 나쁘지 않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단어는 딱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가 갖고 있는 기본 이미지를 특히 최소한 사람에게, 사물에게 나눠서는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태치가 붙이다라는 말인데, 그걸 사물에게 쓰면 갖다 붙이는 거겠지만 사람에게 쓰면 그 사람에게 애정을 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착, 집착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소매상들이 종종요, 그래서 이 동반되는 이런 스포트로 이 판매를 높였었죠. 예를 들어 어떤 거였냐면 조립이나, 그 다음에 install이라는 말이 설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한번 깔아본 사람이면 이 단어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자, 조립과 설치 서비스가 되는 거네요. 잘 보시면 이 단어는 가운데 STA, stand라는 세우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내부 시설을 세우는 걸 install이라고 그래서 제가 설치하다라는 뜻을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ink of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뭘 생각하냐면 home goods retailer라고 하면 가정용품 소매상인데, selling 판매하는 가정용품 소매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뭘 판매하고 있냐면 unassembled outdoor grill. 자, 조립되지 않은 야외 그릴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소매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s box of parts, 뭘로 파냐면 부품 상자로 파는군요. 부품 상자로 조립 이전에 야외 그릴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저 집집마다 하나씩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판매하는 그 가정용품 소매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living 남겨놓는 건데, 여기 나오는 and는 그러면 여기 living이니까 selling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living이라는 말이 남겨두다라는 얘기잖아요. 뭘로 남겨두냐면 its customers mission을, 고객의 임무를 불완전한 상태로 남겨두는 이런 그 home goods retailer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고객의 임무를 불완전한 상태로 남겨둔다라는 얘기가 조립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조립되지 않은 부품을 판매하는 이런 그
상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근데 when that retail가 그 소매상이 or sales 또한 뭐도 판매하냐면 조립과 그 다음에 delivery라고 하면 얘 배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배달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출산이라는 단어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출산 분만이라는 뜻으로도 delivery를 사용합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아이를 내린다고 생각했던 얘네들이 옛날 사고방식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그래서 신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아이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delivery가 출산 분만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소매상이 이 조립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배달이죠. 배달도 판매를 하면 그러면 it takes 얘는요 another step을 취하게 되는 거죠. 또 한 번의 하나의 단계를 걸음을 취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in the journey에서 여정에서 과정에서 어디로 가는 과정이냐면 고객의 진짜 임무에로 가는 겁니다. 자, 그 진짜 임무란 게 뭐냐면 cooking in his backyard 자기 뒷마당에서 요리를 하는 고객의 진짜 미션에 그 여정에서 한 걸음 더 가게 되는 거죠. 참 말 지랄맞게 썼네요. 그 그릴을 사서 조립해서 그 다음에 고기 사서 구워서 식구들이 먹는 이 쭉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원래 소매상은 뭐만 했던 거냐면 그릴만 팔았던 건데 이제는 가서 조립하고 뭐 여기까지 하면 이건 뒤에서 실제로 요리를 하는 이 마지막 목적지가 된 거죠. 이 자기 뒷마당에서 요리를 하는 이 고객의 진짜 미션의 여정에서 한 걸음을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 단계를 더 개입하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수식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한 가지 사례는 뭐가 있냐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서비스 컨트랙이 있네요. 요것도 하이폰으로 연결됐어야 되는데 컨트랙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컨트랙은 동사로 쓰면 얘가 수축하다, 압축하다라는 응축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고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 뜻으로 쓰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명사로 나오면 계약, 계약서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자, 또 한 가지 사례가 뭐냐면 바로 B2B의 서비스 계약인데 얘는 layered 되는 거죠. on top of software sales의 위에 얘가 layerd가 된다라고 할 때 layer라는 단어는 겹층을 얘기하잖아요. 명사로 쓰면 겹층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겹겹이 쌓아 올리다 층층이 쌓다라는 거죠. 한 층 한 층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걸 동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옷을 여러 겹 이렇게 있는 걸 레이어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층을 낸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레이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on top of software sales의 소프트웨어 판매 위에다가 겹겹이 쌓아 올리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소프트웨어만 판매하면 끝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뭔가가 겹겹이 쌓아 올려지는 이런 서비스의 계약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죠. 얘는 경제시험 같은 데서 경제 관련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데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B2B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B2C라는 것도 있거든요. B2C는 C가 뭐냐면 커스터머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에게 판매하는 것하고 기업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고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어떤 게 있을까 시사외국어학원 이런 데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나타나서 회화학원에 등록하는 건 B2C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지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사외국어학원이 예를 들어 뭐 삼성 같은 회사랑 계약을 해서 삼성에 나오는 모든 사원들에게 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B2B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간 거래, 그다음에 기업과 소비자의 거래 이걸 B2B, B2C라고 합니다. 자, 그럼 B2B의 서비스 같은 게 또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그 위에 겹겹이 쌓아 올라가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 겹겹이 쌓아 올라가는 서비스가 이거네요. 메인테인이라고 하면 얘가 유지하다, 보수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요 명사형이 조금 스펠링이 하나 변한 거네요. maintenance라고 이렇게 변하면 얘가 유지 보수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지, 그 다음에 installation, 설치,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배달, anything error, 그 어떤 것이군요. that, 이거 어떤 거냐면 이 모든 건 전부 다 turns doing yourself를 뭘로 바꾸는 거냐면 do it for me의 해결책으로 바꾸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resulted from 이라는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된 거군요. 좀 이따가 result랑 into랑 좀 봅시다. 자, 얘네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exploring the edge of, 이 언저리를 탐구하는 데서, 언저리를 알아보는 데서 나오는 것들이죠. 자, 언저리는 어디에 언저리였냐면 핵심 상품들이 교차하는 겁니다. 누구랑 교차하냐면 커스터머 journey와 고객의 여정과 교차하는 곳에 언저리를 알아보는 데서 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요 마지막에 공부할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요.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단어들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점검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그리고 나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explore라는 단어는 당연히 자연으로 나가고 이러면 그러면 탐험하다 탐구하다가 좋겠죠. 뭐 자연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면 우리말로 알아보다 찾아보다 정도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를 뭐 탐구하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려고 했던 단어가 result는 이것도 여러 번 얘기 드린 건데요. result in하고 result from하고 용법 틀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특히 얘 보기에 나왔을 때 거꾸로 해석하면 틀리거든요. result in이라는 말은 뒤에 무슨 말이 되죠? 뭐뭐를 일으키다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즉 뒤에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 얘는 뭐뭐 때문에 일어나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앞쪽에 뭐가 나오냐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뭐 때문이냐면 from 때문에 결과가 일어나는 건데 이쪽에 있는 말들은 원인이 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원인이 result 일으켜서 뒤에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뒤에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할 때 조심해서 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intersect라는 단어는 inter라는 단어는 뭐 여러 번 이것도 설명드렸던 건데 inte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between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거나 each other이라는 이런 말이 되거나 억지로 무리하게 구별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교집합이 훨씬 더 커요. 항상.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구별을 해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얘는 뭐 사이간자 정도에 해당이 되겠고 사이간자 정도에 해당이 되겠고요. 얘는 서로상자 정도에 해당되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한 단어들만 몇 개 한번 해볼까요? inter, 먼저 sect 보면 sect라는 말은 구획을 section, sect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각각의 구역과 구역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얘는 우리말로 교차하다 정도 되는 거예요. 자, intervene이라고 쓰면 이게 다들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vene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오다라는 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convention이라고 쓰면 다 같이 몰려온 것이 컨벤션이 돼서 대규모 집회, 전통 이런 말이 된다고 그랬고요. intervene이라고 쓰면 그냥 두면 둘이서 너무 싸우니까 내가 가운데 끼어서 같이 오는 걸 intervene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intervene은 중간에 끼어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 이런 걸 intervene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한번 봤었냐면 rupt 봤었어요. rupt가 들어가면 깨뜨리다 라는 이런 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erupt라고 쓰면 밖으로 깨고 나오다. 그 다음 interrupt라고 쓰면 그러면 중간에 깨고 들어가는 거네요. 자,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도 되고 한 명이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들어가는 것도 돼요. 그래서 얘가 끼어들다. 그 다음에 중단시키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 뭐 방해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인터라는 이 접두사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영어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교과과정 내 단어도 너무 많아서 얘는 이걸 갖고 이해해 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내셔널 나라 간의라고 하는 것도, 인터퍼스널 사람 간의라고 하는 것도 이 간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석을 만드는 거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라는 놈은 쓸 때 전치사 in이 들어오면 시간과 공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보통 우리가 오랜만에 in하고 out하고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간을 나타내는 in도 있고 시간을 나타내는 in도 있는데 우리가 in을 너무 공간 개념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얘 안쪽 될 거고 우리말도 똑같아요. 그 일주일 내로 라고 얘기할 때 내는 사실은 시간이다, 그죠? 근데 시간을 공간화 시킨 거잖아요. 영어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 강의실 내라고 할 때는 공간이지만 일주일 내라고 얘기하면 내는 시간이잖아요. 영어도 똑같이 쓰는데 이 시간의 개념 in이 들어가면 그래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반대되는 전치사는 뭘 쓸 거냐면 out을 쓸 건데, out이라는 전치사도 똑같이 그래서 얘도 뭐가 되냐면 공간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는 거거든요. 공간을 나타낼 때는 당연히 밖이 되는 거고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 얘는 시간의 끝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겁니다. out을 쓰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in에다가 to가 붙어서 in to가 만들어져도 얘는 공간과 시간의 의미를 같이 갖죠. to라는 놈은 어디로 향해 가는 거니까 공간을 쓰게 되면 여기다 방향성만 붙여주면 돼서 얘를 안으로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얘는 시간을 쓰게 되면 시간이 다 지나서 뭐 돼버리는 거냐면 뭔가가 변화하고 바뀌는 것을 나타낼 때 into를 사용을 합니다. 자, out은 그러면 out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그 출처를 나타낼 때 from의 의미를 가지는 놈을 붙여서 out of라고 쓰게 되는데 out of는 공간을 쓰게 되면 얘도 당연히 밖으로라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쓰게 되면 얘는 끝까지 마지막까지라는 또는 직접 끝난 대상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태우는 거 에너지 같은 거 쓰는 거 bur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다 타버리면 burn out이라고 쓰는 거예요. out이라는 말이 그렇게 끝까지 hold가 잡다라는 말이죠. 그럼 붙잡다라는 말에다가 out을 쓰면 끝까지 잡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버티다, 지탱하다, 저항하다라는 이런 말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문장에 보시면 저 되죠? turn doing yourself를 into do it for me solution으로 바꾼다라는 말에 into가 그래서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죠. 전치사 into가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생각보다. 6번 문장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그래서 유지 보수나 설치, 훈련, 그리고 배달, 그리고 모든 게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거냐면 doing yourself를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을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자, 얘가 원래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던 거냐면 이 언저리를 주변부를 알아보던 데서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의 언저리냐면 코어 프로덕트가 교차하는 거죠. 고객의 여정과 교차하는 지점. 코어 프로덕트 그릴에서 마지막 요리까지 쭉 여정이 있는데 이 여정에서 하나하나 조립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도 있을 거고 이 여정과 교차하는 지점, 말을 좀 재미없게 쓴 거예요. 고객의 여정에서 교차하는 지점에 언저리를 탐구하던 데서 나왔던 겁니다 라는 말이 됐겠죠. 네, 그래서 얘 지금 말은 뭐 복잡하고 어렵게 했으나 사실은 대단히 쉬운 문제여서 첫 번째 문장만 잘 보시면 이 문장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단서를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요 다음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조금 어렵거든요.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글을 한번 이해하려고 보세요. 쉽게 단순화시켜서 보세요.
첫 문장에 보니까요. 어떤 말이 나타나냐면 learning environment이 그냥 뭐만 다루는 데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만 다루는 데가 있고 인스팅크는 서로 같은 단어 쓰고 있으니까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베이스만 강조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improvisatory만 강조하는 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여기에 나왔던 내용을 누구에게 비유하기 시작했냐면 재즈 기타리스트들에게 비유하기 시작을 했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저 기타리스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안 좋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some school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others는 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네들이 보면 지금 위에 것 중에 뭐 강조하는 애들이죠? 데이터베이스를 강조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얘네들은 뭘 강조하죠? 얘네들은 improvisatory를 강조하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단어가 뭘로 바뀌어 가고 있냐면 creative라는 말로 단어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 여기 나오는 they가 누군지를 밝히면 되는 건데요. 여기 나오는 they는 지금 A 아니고 뭐였죠? B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였죠. 그러면 B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데이터베이스는 없고 그죠? 데이터베이스는 없으면서 지식은 없으면서 뭐만 하는 거냐면 크리에이티브만 하는 거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가 될 거냐면 지식은 없고 데이터베이스는 없고 뭐만 있는 크리에이티브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럼 그 얘기를 그대로 찾아가면 되는군요. 첫 번째 보기가 보니까 acquire이란 말 얻다라는 얘기 나와 있고요. 꼭 필요한 경험을 얻는데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을 얻냐면 enhance라는 말은 강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을 얻는 것. 자, 이번에 exhibit이라는 말은 보여주다, 나타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는데 커플링이 되는군요.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건데요. 아주 견고한 음악 지식과 그 다음에 커플링이 되는 이런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는 것. 자, 세 번째는 전문가로서 자세를 잡는 거군요. 바에 뭐에 의해서냐면 보여주는데 자기들의 인뎁트라고 하면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말에 깊이 있는 심화 정도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깊은 지식을 demonstrate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보여주다라는 얘기죠. 뭐 시연하다라고 이렇게 짧게 쓰면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냥 실제로 보여주다라고 해도 되겠고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포즈를 취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뮤지컬 피스를 음악을 연주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냐면 대단히 교육받은 관객들을 어트랙트하기 위해서 끌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 자, 마지막 5번은 디스플레이 보여주는데 seemingly라고 하면 겉보기에라는 뜻이거든요. 자, 겉보기에는 굉장히 창의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not rooted,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아. 뭐는 없냐면 knowledge는 없고 creative만 있는 보기 5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돼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지문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가 봅시다. 어떤 학습 환경은요. 어떤 학습 환경은 that 그 다음에 어떤 학습 환경이냐면 deal with라고 쓰면 제가 다루다, 대처하다 라는 얘기잖아요. 자, only 데이터베이스만 다루는 학습 환경입니다. 다음 instinct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뭐 자기 딴에를 이렇게 써보려고 했는데 굳이 뭐 필요 없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즉석의라는 뜻이에요. 즉흥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저거 불어로 애드립이에요. 그거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드립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거하고 애드리브는 불어고요. 그게 영어로 오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흥해서 즉석에서 하는 것. 주로 뒤에 나오지만 주로 재즈 연주하고 관련해서 많이 보입니다. 자, 얘네들은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학습 환경은 뭘 무시해 버리는 거냐면 우리 능력의 1F 2분의 1을 절반을 무시해 버리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도 중요하고 임프로비제이션도 중요한데 각각 하나씩만 강조하면 나머지 하나를 무시하는 게 됩니다. be bound to라고 하면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왜 이 뜻이 되냐면 bound가 뭐죠? 묶여 있는 거잖아요. bind의 과거 분사예요.
bind가 묶다죠. bind, bound, bound 이렇게 변하거든요. 묶여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데, 자, 얘가 나로 하여금 뭘 생각하게 만드냐면 재즈 기타리스트들을 생각하게 만드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going to make it 이라고 하면 해내다 라는 이런 말이에요. 자, 얘가 재즈 기타리스트들이 딱 떠오릅니다. 나는 얘를 보면 어떤 학습 환경에서 이렇게 밑에 가면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좀 더 쉽게 바뀌어서 나오지만 뭐 이렇게 지식을 공부하는 것만 강조하는 것, 창의성을 강조하는 것, 이런 거 보면 하나를 무시하는 거고 얘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는데,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재즈 기타리스트들이 생각이 나죠. 걔네들은 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걔네들이 많이 안다면, 뭐에 관해서 많이 아냐면 음악 이론에 관해서 많이 안다면, 하지만 몰라요. 뭐는 모르냐면 어떻게 잼을 하는지, 이런 라이브 콘서트에서 어떻게 잼을 하는지를 모른다면 얘네들은 연주를 해낼 수 없는 거겠죠. 잼은 즉흥적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합주를 하는 거, 약속되지 않은 합주가 되는 겁니다. 즉석 연주하는 걸 잼을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 이제 재즈 연주의 가장 큰 특징이 즉흥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 위에 나오는 이 얘기를 보고 있으면 나는 재즈 기타리스트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음악 지식은 많으나 이론은 많이 알고 있으나 근데 뭐가 없다면, 얘들이 임프로비제이션이 없다면 이런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 없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부 학교나 그 다음에 회사가, 일부 학교나 회사가 emphasize라는 말은 강조하다라는 얘기죠. 자, 일부 학교나 회사는 뭘 강조하냐면 아주 안정된 rote learn이라고 하면 마구잡이로 외운 겁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주입식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rote learning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한 지식, 이런 걸 강조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 처음에 some school이 왔습니다. 얘하고 뒤에 나오는 other school하고는 서로 대조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먼저 뭘 강조하냐면 단순 암기 지식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무시하게 되는 거군요. 이런 인스팅트는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rill이라는 말이 이제 뭐 도구 이런 건데, 여기서는 장착된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수백만 년 동안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는, 수백만 년 동안 우리에게 만들어져 온 이런 창의성을, 즉흥적인 본능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망하게 되죠? 창의성은 망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 창의성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thers라는 말은 이번에는 some하고의 반대 대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자, 조금만 정신을 차려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 두 가지가 이렇게 나서면, 그러면 얘네들은 이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글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some과 other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이죠. one, the other 이런 것도 마찬가지여서 첫 번째 문장의 지문에 두 가지가 나타나면, 예를 들어 영어, 수학 이런 게 나타나면요, 얘는 내려가면서 뭐 할 거냐면 이거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글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일부는 이렇고 others는 이래요 라는 이런 방식이 쓰이거나, 그 다음에 또는 one, the other의 형태도 취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the former, the latter 이라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요 지문들이 순서 삽입 지문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some하고 other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도 여기 보시지만 8번 문장은 they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5번 또 they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온통 they가 되니까 이 중에 하나를 문장을 내놓으면 이 they가 some의 내용인지 others의 내용인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 삽입 문제에서 문제 만들기 아주 좋은,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놈들이죠. 자, 이번에 그래서 A는 뭘 강조했었냐면 지식을 강조했는데, B는 창의적인 지식의 사용을,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창의성은 강조하는데 얘네들은 뭘 안 하냐면 a fund of knowledge를 먼저 지식의 더미를 넣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이렇게 창의성만 강조하고 또 공부하는 건 이론은 무시하는 사람들은
뭘 무시하는 거냐면 obtain이라는 말이 얻다 획득하다죠. 아주 깊은 이해를 얻을 필요성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깊은 이해냐면 어떤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획득할 필요성을 무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암기와 저장이요. 풍부하게 구조화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암기하고 저장하는 걸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시한다는 거죠. 자, you get people, 당신 아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히 창의적인으로 바꿔도 되겠죠, 그죠? 대단히 창의적인, 하지만 뭐는 없냐면 깊이 있는 지식은 없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이 someone을 알겠죠. Like this, 이 같은 사람이 당신이 일하는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당신 지금 일하는 곳에 가면 바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걔네들은 may look like 뭐처럼 보이냐면 재즈 뮤지션 같아요. 자, 그리고 have the appearance가 겉모습을 갖고 있죠. 딱 겉으로 봐서는 재즈 뮤지션 같고 재밍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in the end 결국에는 얘네들은요 know nothing, 아는 게 없는 거죠. 결국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창의성만 있고 뭐가 없는 거죠? 얘네들은 그 지식이 없는 거죠. 얘네들은 결국 지적인 에어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네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에어기타라는 말을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가 빈칸이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에어기타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알만한 수험생이 전국에 0.01%나 있을까? 영어 교사도 절반 이상 모를 것 같은데요. 기타 안 들고 있는데 와 이러는 게 에어기타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렇게 뭐 미드 이런 거 열심히 쳐다보거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실제로 쓰는 말로 영어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모를 말인데, 그래도 이 문제를 잘못 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원래 이 의미를 아니 모르니를 물어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라고 물어볼 때는 여러분에게 추론을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들 보면 전부 이런 식의 모르는 표현들이 훨씬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모르는 표현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저기에 주눅 들지 마시고 빈칸으로 생각을 하거나 무조건 주제와 연결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의 어떤 문제의식, 문제 제기가 되고 나서 이렇게 이것만 아는 사람을 하나는 some으로 하나는 others로 놓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대인은 누구였냐면 여기 others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던 거였으니 이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을 여기에 써버리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보기가 뭐가 됐냐면 창의성은 있으나 뭐하는 지식은 없는 사람이라는 보기 5번을 정답으로 택하면 되는 거겠죠. 네, 지겹고 힘듭니다. 조금만 힘을 냅시다. 한 문제 더 하면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자, 얘도 이거 여러분 모르는 말일 거거든요. garbage in, garbage out 이런 데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 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단순화시켜서 보세요.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말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문장을 보세요. 오늘로 한 고비를 넘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다음 단원하고 그 다음 단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으로는
이제 학원에서는 이틀이 걸릴 것 같은데 빈칸하고 순서 삽입에 나오는 지문이 제가 지문도 일부러 좀 어려운 걸 뽑아둬서 지문도 어렵고요. 문제 유형 자체도 어렵고 그렇죠. 저기를 넘기고 나면 문제를 막상 풀 때는 힘들었어도 머릿속에 이제 갖고 있는 게 주워 들은 얘기라도 많이 쌓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로 다음번 단계로 이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유형의 문제들을 좀 어려운 것들을 많이 모아서 빈칸, 그다음에 순서, 삽입, 그다음에 저기 뭐죠? 함축음이 추론 문제랑 이렇게 모아서 그 유형들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여러분이 알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요. 그래 주제만 잘 찾으면 되는데 얘도 결정적으로 단서를 줘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있어요. garbage in, garbage out이죠. 이게 뭐 우리 문제인가요? done process 문제지 라고 해서 프로세스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글의 주제는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뭐를 헷갈린다 라고 그랬냐면 activity하고 result하고를요 어떤 활동과 그 다음에 결과 성과를 헷갈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활동하고 성과를 잘못 구별을 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실수를 내버리냐면 뭐의 형태로? 활동의 형태로 마일스톤을 놓는 겁니다. 얘가 세일스 사이클 동안에 반드시 좀 이따 자세하게 해석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였냐면 마일스톤을 활동의 형태로 놓는 게 아니라 뭐로 놓아야 된다는 거죠? 리설트의 형태로 놔야 되는데 마일스톤을 액티비티의 형태로 놓는 바람에 실패한 프로세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garbage가 in하니 garbage가 나오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게 뭐 우리의 문제였습니까? 잘못된 프로세스의 문제였지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앞쪽이 상위 개념이었다면 아래쪽으로 실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하위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앞쪽에 나왔던 이 두 번째 문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 보니까 1번이요. 지문 이제 다 풀어보신 거니까 보기 바로 봅시다. 어떤 결과를, 성과를 추구할 때는 그때는 보상이 품질의 핵심입니다 라고 그랬죠. quality라고 하면 뭐 품질, 수준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sales people들은 should join. 영업사원들이 결합을 해야죠. 어디에 결합해야 되냐면 의사결정 과정에 결합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공유된 이해가, 공통된 이해가 늘 result in 뒤에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이해가 늘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4번이요. 활동인데 어디에서 나온 활동이냐면 잘못된 정보에서 나온 활동이 실패를 만듭니다 라고 했고요. 자, 마지막 5번은 프로세스인데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면 액티비티에 초점을 맞춘 프로세스는 결국 비효율적이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잘못된 겁니다 라는 말이 보기 5번이군요. 얘를 답으로 쓰면 되는 거죠. 자,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막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런 거 따지지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거 4개 문제를 풀어본 거잖아요.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이 문제 형태에 익숙해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주변의 단서들을 찾아서 정답에 잘 접근해 가는 게 익숙해지려면 이 유형의 문제를 또 많이 모아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모아서 그 문제집 갖고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고 풀어보시고 학교에서 수특 진도 나갈 때 그 유형에 맞게 그 대처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예를 들어 수특이 함축음이 추론 문제도 1번 문제만 조금 수준이 그렇고 나머지는 문제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항상 주제문하고 연관지어서 그 다음 밑줄이 있는 것에 앞뒤 문장들 정도의 정보를 챙겨가면서 이렇게 풀려고, 그래서 머릿속에 대충 문제가 무슨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집어 넣어 드렸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그걸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자기 걸로 체화를 해 보셔야죠. 그러다가 그게 어느 정도 횟수를 돌파하면, 즉 문항수를 돌파하게 되면 소위 몸에 체득이 되는 겁니다. 체화가 돼서 그냥 알게 모르게 늘 문제를 그렇게 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죠. 오래 안 걸립니다, 생각보다. 자, 많은 회사들이 뭘 착각하냐면 활동하고요 성과하고를 헷갈리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데, 혼동을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실수를 내요. 어떤 실수를 내냐면 디자인하는 실수를 하는데요. 프로세스를, 과정을 디자인을 하는데 set out 이라고 하면 뭐 설정하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set이라는 말이 어딘가에 놓고 두고 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set out이면 밖에 내놓는 거네요. 그래서 내놓다, 제시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네, 저는 이럴 경우에 무조건 가장 기본적인 뜻을 취합니다. 그래야 좀 포괄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좋은 편이어서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 거냐면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데 어떤 프로세스죠? 마일스톤을 내놓는데요. 마일스톤이라고 하면 뭐 아주 중요한 단계, 성과 이런 말이 되네요. 어떤 중요한 단계를 제시하는 겁니다. In the form of 뭐의 형태로 제시하냐면 활동의 형태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that 어떤 활동의 형태냐면 반드시 carry out이라고 하면 얘가 수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밖으로 내놓다라는 말이거나 또는 들고 나가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행되어야 되는 건데요. 이 판매 사이클 중에, 즉 영업사원이 영업을 활동하는 판매 사이클 중에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의 형태로 어떤 마일스톤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잘못 제시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고등학교 3학년들 학생들에게요, 고3들이 하는 활동과 고3들이 얻어야 될 결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 열심히 해서 90점을 얻으라 라는 이렇게 1등급을 받으라는 결과를 내야 되는데, 하루에 영어는 10문제씩 풀어라 라는 90점을 얻기 위한, 1등급을 얻기 위한 활동하고 결과하고를 구별을 잘 못하는 겁니다. 자, 영업사원이면 자동차 한 달에 10대를 파세요 라는 결과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10명의 고객에게, 뒤에 나오겠지만 10명의 고객에게 전화를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마일스톤을 제시하게 되면 그건 활동하고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영업사원들은 천재적이죠. 뭐 하는데 천재적이냐면 보상받는 거. 자, 뭐보다는 효율적인 것보다는 보상받는 거예요. 효율성보다는 어떤 결과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당신의 프로세스가 이런 활동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안서를 제출하세요. submit이라는 말은 항복하다라는 뜻도 있었고 제출하다라는 뜻도 있었죠. 제안서를 제출하시오라든지 또는 cold call을 권유 전화를 하세요라는 이런 활동을 프로세스가 포함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건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어차피 당신의 사람들이 할 것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자동차를 10대 파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제안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권유 전화를 한번 걸어보세요라는 이런 걸 활동으로 제시하게 되면, 그러면 no matter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matter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지 않죠. 그 전화가 잘못된 고객에게 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요 when nowhere 어디에도 이르지 못한다든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성과를 못 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화가 잘못된 고객에게 간다든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고등학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를 10대 파세요라는 결과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목표로 하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매일 10통의 전화를 하세요라는 활동을 제시하게 되면 하루에 10통의 전화를 하건 100통의 전화를 하건 그건 자동차 10대를 파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영업사원들이 그냥 할 일인 거잖아요. 근데 목표를 10통의 전화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줘버리면 한 대도 못 팔거나 또는 엉뚱한 사람이 전화를 받더라도, 전화를 냈더니만 10살짜리가 받으면 걔는 차 살 수 없는 애잖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뭘 잘못 제시한 거냐면 결과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 활동을 프로세스에 디자인해서 넣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역시 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제안이 제출되는데 적절한 시점에 제출되지 않아도, 적절한 포인트에 제출되지 않아도 in the buying decision 구매 결정의 올바른 포인트에 관해 제출이 되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고, 뭘 담고 있어도 부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어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제출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 프로세스는 뭘 요구한 거냐면 이런 활동을 요구한 거였고, 이 활동은 그 프로세스가 얻어낸 것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시 지금 누구를 받고 있는 거냐면 받을 말이 프로세스밖에 없네요. 야, 그래요. 프로세스 자체가 당신이 디자인한 프로세스가 활동을 요구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활동을 한 거거든요. 결국 그 프로세스가 얻어낸 거라는 거죠. 그냥 세일즈 피플들은 한 거예요. 뭘 한 거냐면 what was asked for이니까 자기들이 요구받은 것을 한 거죠. garbage in 아니 garbage out 하죠 라고 걔네들이 당신에게 말할 때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delight 여러분이 많이 볼 때 주로 기쁨, 즐거움이라는 명사로 주로 봐요. 근데 여기는 will 뒤에 있는 거 보니까 동사다, 그죠? 근데 동사로 쓸 때는 자동사, 타동사로 다 써요. 기쁘다라는 말도 되고 기쁘게 하다라는 타동사로도 쓰고. in이라는 말 아까 공간 말고 뭐도 쓴다고 그랬죠? 시간. 그래서 in ing라고 쓰면 당연히 in 뒤에 ing가 붙으면 동사일 거니까 얘는 공간이 될 수 없고 무조건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in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when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in ing는 뭐뭐 할 때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당신에게 말할 때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을 거예요. 뭐 우리 문제인가요? 그 바보 같은 프로세스의 문제였지? 라고 이렇게 마친 거예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참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그게 주제죠. 결론은 주제문입니다. 그죠? 프로세스가 그 프로세스를 짤 때 활동이 아니라 뭘로 짜야 한다는 거예요? 결과로 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프로세스가 활동을 결과로 제시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고 주제문은요. 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프로세스가 잘못됐어요라는 걸로 답을 찾으면 됐던 거겠죠. garbage in, garbage out은 원래 정보업계에서 쓰던 말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 같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쓰레기 같은 정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말로 데이터 업계에서 쓰던 말을 사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번역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했는데 거의 뭐 유사한 표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럼 우리 이제 유닛 3에 있는 함축의미 추론 문제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일 어렵고 지문도 제일 어렵고 문제도 되게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우리 한번 빈칸 추론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